김민서 여사의 일상은 정갈하고 평화로웠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아온 지 벌써 5년째. 도시 외곽에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 딸린 2층 집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과 속도로 하루를 채워나갔다. 이른 아침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낮에는 뜨개질이나 서예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이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온화한 노부인 같았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 한 기업의 재무팀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누구보다 냉철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길러온 인물이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겸비한 그녀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돌고 있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는 듯했다. 민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들 옆에는 그녀의 며느리 이지혜가 서 있었다. 그런데 지혜의 양팔에는 두꺼운 깁스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깁스 위로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깁스 밑으로 나온 손가락들은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지혜의 얼굴은 그 깁스보다도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늘 밝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은 깊은 어둠에 갇힌 듯 겁에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민서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계단에서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양팔로 바닥을 짚다가 그만. 준호의 설명은 어딘가 모르게 허술했다. 그의 눈빛은 민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손은 연신바지 주머니를 들락날락하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민서는 준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민서는 아들의 설명을 무시한 채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지혜는 민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속삭이는 듯 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어깨를 감쌌다. 딱딱한 깁스 위로 느껴지는 지혜의 몸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다. 민서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무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가득했다. 민서는 한때 기업의 회계부에서 수많은 부정한 거래와 거짓 보고서를 꿰뚫어 보던 자신의 통찰력이 지금 이 순간 며느리의 두 눈에서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읽어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일단 표정을 관리했다. 며느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일단 들어와, 앉아라. 저녁 먹고 좀 쉬렴. 다친 몸으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준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는 신경 쓸게요. 일단 지혜 좀 돌봐주세요. 준호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마음속으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은 아내의 상처가 사고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였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지켜보았다. 깁스에 묶인 채 잠든 지혜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며느리는 왜 자신의 친정 부모님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왔을까? 왜 준호는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려고만 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깁스 위로 나온 지혜의 손가락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손톱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미세한 멍 자국들이 보였다. 민서는 평범한 낙상 사고로 생길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며느리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혜야, 혹시 다른 데도 다친 곳은 없니?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팔만 조금. 그녀는 말을 흐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혜의 온몸을 훑고 있었다. 지혜가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 깁스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든 순간들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쌓아온 관찰력으로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왼손으로 겨우 숟가락을 쥐고 있었지만 불안한 듯 연신주의를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그녀가 거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질 때면 민서는 그 눈빛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 공포는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었다. 민서는 과거 자신의 부서에서 횡령 사건을 조사할 때 범인들이 드러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불안감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숨기려 했고 모든 것을 경계했다. 지혜의 행동이 정확히 그러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지혜를 정성껏 돌보았고 지혜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다. 민서는 지혜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 지혜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엄마는 네 편이란다. 그 말에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며느리가 아직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민서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준호는 지혜에게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다. 민서는 준호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지혜의 팔은 아직 낫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는 아직 불안정해 보였다. 지혜는 준호의 말에 불안한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때 민서의 어린 손주 민준이 방에서 튀어나왔다. 할머니 민준은 민서에게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엄마의 깁스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서에게는 오히려 더 큰 경고음처럼 들렸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민준아, 엄마 팔은 왜 그렇게 됐을까? 민준은 민서의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엄마는 실수로 넘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민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민준아, 할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할머니는 민준이 편이야. 그 말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준호를 제지했다. 준호야, 가만히 있거라. 민서는 민준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할머니한테만 살짝 말해줄 수 있니? 엄마가 왜 다쳤는지. 민준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자신의 아빠인 준호의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민서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순간 민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민서가 막연히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민준은 금세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귀여운 입술에서 나온 충격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혜의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폭력의 배후에 지혜가 다니던 직장과 연관된 인물이 있다는 것. 민서는 더 이상 이 일을 개인적인 가족사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며느리와 손주는 지금 끔찍한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민서는 이제 평온했던 자신의 일상을 버리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날카로운 감각과 정의감을 되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서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주 민준이 귓속말처럼 속삭였던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저씨가 엄마 밀었어요. 민서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아저씨라니, 대체 어떤 아저씨가 지혜를 밀어서 양팔을 부러뜨렸단 말인가. 아들의 말처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깊은 눈동자에 서려 있던 공포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의 한마디가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는 지혜가 깁스에 갇힌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불안정했고 이따금씩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늘 밝고 생기 넘치던 젊은 얼굴은 사라지고 상처와 공포가 드리워진 낯선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야만 했다. 마치 과거에 수많은 부패한 거래들을 파헤쳤던 것처럼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의 실체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지혜와 민준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이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와 달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민서는 그런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민준아, 할머니가 어제 우리 민준이가 한 말 다 들었어.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 믿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민서의 따뜻한 말에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민서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민준아,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할머니랑 우리 민준이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민준은 민서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민준이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어린 민준은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고 자칫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했다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 민서는 그날부터 지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깁스 아래 숨겨진 상처를 눈으로 꿰뚫어 보려는 듯 지혜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지혜는 식사 시간에 깁스 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질이 서투른 자신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숙였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 민서는 그런 지혜를 위해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다. 민서는 며느리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지혜의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지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혜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민서는 뜨개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무슨 소리니 지혜야. 너는 우리 가족이란다. 가족이 아플 때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도 힘들지 않아. 민서의 따뜻한 말에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사실은 지혜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방금까지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은 다시 굳게 닫혔다. 민서는 준호가 들어서는 순간 지혜의 모든 감정이 얼어붙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준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서에게 어머니 지혜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민서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지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상황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초조함에 가까웠다. 준호는 지혜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 괜찮아. 내가 곧 좋은 병원 알아볼게. 준호의 어색한 행동에 민서는 더욱 의심을 굳혔다. 아들은 아내의 상처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지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렴. 지혜 팔은 정말 사고로 다친 것이니 민서의 단호한 물음에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라고요. 지혜도 그렇게 말했고요. 민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지혜의 눈에 담긴 공포와 민준이의 말은 너의 거짓말과 다르단다. 대체 누가 지혜를 해친 거니? 민서의 추궁에 준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도 힘듭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지혜랑도 복잡해요. 그냥 좀 놔두세요.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서는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읽었다. 준호는 분명 어떤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들의 방이 굳게 닫히자 민서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아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아들마저 그녀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은 그녀가 재무팀에 있을 때 중요 정보를 기록하던 습관처럼 며칠간 지혜에게서 발견했던 모든 이상한 점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지혜의 표정 변화, 불안정한 시선 처리, 준호의 어색한 행동, 그리고 민준의 의미심장한 귓속말까지. 모든 것이 그 수첩 안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민서는 먼저 지혜가 일했던 회사를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전 지혜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던 단어 파이닉스. 그 단어가 민서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파이닉스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IT 기업이었다. 지혜는 그곳의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노트북을 켜고 파이닉스 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기업의 재무보고서, 최근의 스캔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까지. 민서는 마치 다시 현역 재무 분석가로 돌아간 듯 모든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파이닉스 그룹의 실세인 박진우 상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오만함과 무자비한 성격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민서는 왠지 모르게 그 인물에게서 며느리의 공포와
연관된 어둠의 그림자를 느꼈다. 민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민주는 그녀의 든든한 동맹군이 되어주었다. 민주는 민서에게만 몰래 다가와 할머니 엄마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대요. 아주 무서운 아저씨래요. 라고 말해주었다. 민서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직감적으로 박진우 상무를 떠올렸다. 어린 민준의 눈에 비친 무서운 아저씨가 바로 박진우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민준이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캐묻지 않았다. 민준이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정보와 민준이의 작은 증언들을 조심스럽게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지혜의 상처가 박진우 상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점차 강해졌다. 민서는 이제 막연한 의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기 위해 이제 거대한 상대를 향한 조용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김민서 여사는 며느리와 손주가 잠든 밤마다 조용히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이닉스 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민서는 우선 파이닉스 그룹의 주요 인사들과 그들의 관계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은 박진우 상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파이닉스 그룹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업계에서 아름아름 퍼져 있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다. 성격이 불같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직원은 가차없이 내치는 잔혹한 인물이라는 평이었다. 민서는 그 소문들이 지혜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박진우 상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들을 검색했다. 몇 년 전 파이닉스 그룹의 한 신입사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퇴사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익명의 제보자들은 해당 신입사원이 박 상무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이닉스 그룹이 경쟁사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다 실패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박진우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다. 그녀는 온라인상의 비공개 커뮤니티에도 잠입했다. 그곳에는 파이닉스 그룹에 다니거나 다녔던 전 현직 직원들이 익명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곳에서 지혜의 이름과 관련된 글을 찾았다. 한 익명의 글쓴이는 홍보팀 이지혜 대리가 갑자기 병가 휴직을 했다며 박 상무님이랑 크게 싸운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썼다. 그 글 아래에는 몇몇 댓글이 달려 있었다. 박 상무님 성격에 이 대리가 그냥 넘어갈 리 없지. 듣기로는 이 대리가 박 상무님의 비리 증거를 잡았다가 역으로 당했다고 하던데. 민서는 그 댓글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혜의 상처가 단순히 몸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박진우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입은 보복성 폭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민서는 이제 지혜의 상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명확히 보았다. 박진우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지혜를 협박하고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의 남편인 자신의 아들 준호 역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준호가 왜 그렇게 무력하고 불안해했는지, 왜 진실을 외면하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준호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박진우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서는 아들의 무력함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음을 느꼈다. 민서는 이제 정보 수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혜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혜가 잠든 밤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지혜야, 괜찮으니? 이제 어머니한테 다 말해줘. 박진우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 민서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혜의 몸이 움찔거렸다. 며느리는 잠에서 깨어나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깊은 공포에 젖어 있었다.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제발. 그분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지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여전히 박진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서는 지혜를 강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혜야. 이젠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그 따뜻한 포옹에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지혜의 흐느낌 속에서 민서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지혜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혜는 홍보팀에서 일하며 박진우 상무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빼돌리는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정의감에 불타이를 회사 내부 감사팀에 보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행동을 미리 알아채고 그녀를 불러 협박했다. 그는 지혜의 가족, 특히 어린 아들 민준이를 들먹이며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지혜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박진우는 그녀를 폭행하고 모든 증거를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양팔이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었다. 지혜는 박진우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해칠 것이라는 협박에 굴복해 모든 것을 묻기로 결심하고 마치 사고인 것처럼 꾸며 민서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었다. 지혜의 이야기를 들은 민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박진우의 악행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민서는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혜야, 이제 다 괜찮아. 모든 것을 엄마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말렴. 엄마가 널 위해 싸울 거야. 그날 이후 지혜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작은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민서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 이상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녀를 어둠 속에서 구해줄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민서는 지혜의 증언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지혜가 말한 증거물이 사라진 곳, 즉 홍보팀 사무실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분명 박진우가 급하게 처리했을 흔적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민서가 직접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기로 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현재 보안 시스템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청했다. 민서는 그에게 파이닉스 그룹 사무실에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물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진우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홍보팀 사무실의 특정 기간 동안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삭제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서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 싸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민서는 박진우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지혜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과거 파이닉스 그룹을 퇴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은밀히 입수해 그들 중 박진우 상무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추려냈다. 그들에게 익명으로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박진우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많은 이들이 박진우의 폭력적인 성향과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민서는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박진우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철저한 계획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한 여인의 조용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김민서 여사는 며느리 지혜의 증언을 들은 후 박진우 상무를 향한 조용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은 험난했다. 박진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민서가 은밀히 접촉했던 파이닉스 그룹의 전 직원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며 박 상무에 대한 증언을 망설였다. 그들은 과거에 입었던 피해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민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 전 직원은 민서에게 그 사람은 악마예요. 손 뻗치는 곳마다 사람이 다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며느님도 할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서는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적인 것임을 알고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민서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직접적인 증언을 얻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지혜가 잠꼬대처럼 언급했던 숫자와 문서명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총동원했다. 민서는 과거의 동료들을 통해 파이닉스 그룹의 재무팀 직원 한 명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그는 민서와 비슷한 시기에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민서는 그에게 파이닉스 그룹의 재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녀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대신 박진우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민서는 지혜를 돌보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의 심리적 상태를 살폈다. 지혜의 팔에 깁스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민서는 지혜에게 과거의 고통을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너를 해친 그 사람에게 있는 거란다. 넌 용감하게 맞섰고 그 용기 덕분에 네가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거야. 민서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민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야, 이제 네가 용기를 내야 할 때야. 박진우는 네가 가진 증거를 빼앗고 널 협박했지만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건 아닐 거야. 네 머릿속에 네 마음의 모든 진실이 남아있지 않니? 어머니를 도와주겠니? 민서의 말에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었지만 민서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는 울먹이며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지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어렵지 않아. 그냥 네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해주면 돼. 박진우가 너를 협박할 때 했던 말, 그가 횡령했던 금액, 그리고 관련된 문서의 이름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지혜는 민서의 말에 용기를 얻어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과 그 위장회사의 이름이 블랙윙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또한 박진우가 회사 감사팀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재무팀의 김대리라는 사람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지혜의 증언은 민서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민서는 즉시 블랙윙이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파이닉스 그룹의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령 회사였다. 민서는 과거 재무팀 동료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파이닉스 그룹이
블랙윙에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민서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지혜가 민서의 집에 머무는 것을 불안해했고 민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혜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했다. 어머니 지혜는 제 아내입니다. 이제 제가 돌볼 테니 보내주십시오.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요. 박진우의 협박에 민서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박상무님, 제 며느리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호의 어머니로서 제 며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민서의 단호한 말에 박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민서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기에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며느리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그녀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민서는 박진우가 자신을 압박해올수록 그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 불안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민서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한 유력 언론사의 기자에게 박진우의 비리 혐의에 대한 단서를 흘렸다. 그녀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대신 블랙윙이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언급하며 기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계산은 정확했다. 기자들은 그 단서를 토대로 박진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파이닉스 그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진우는 언론의 압박에 시달리며 초조해졌고 민서에게 더욱 노골적인 협박을 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용기를 낸 며느리 지혜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과거의 동료들은 그녀의 조용한 수사에 힘을 실어주었다. 민서는 이제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박진우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절대 예측하지 못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강인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김민서 여사는 박진우 상무가 가장 오만하게 행동할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권력과 위치에 도취되어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을 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다. 파이닉스 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행사는 그룹의 주요 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성대한 자리였고 박진우 상무는 이 행사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서는 바로 이때가 박진우의 가면을 벗길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민서는 며느리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야, 이제 네가 주인공이 될 때야. 박진우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해. 지혜는 민서의 말에 두려움보다 단호함을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진우의 그림자에 갇혀 떨고 있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민서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용기를 되찾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박진우를 향한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먼저 익명의 제보자로서 언론사 기자에게 흘렸던 정보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다시 전달했다. 그녀는 블랙윙이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박진우 상무의 폭력적 행태에 대한 증언들을 정리하여 신뢰할 만한 기자 한 명에게 전달했다. 그 기자는 민서가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민서는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었다. 기념식 당일 민서는
며느리 지혜와 함께 행사장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혜는 깁스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손목이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민서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혜야, 두렵지 않니?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와 민준이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 말에 민서는 지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지혜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기념식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민서와 협력했던 기자가 단상으로 올라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요구했다. 장내는 순간 술렁거렸다. 사회자는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기자는 당당하게 말했다. 파이닉스 그룹의 빛나는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그룹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의 돌발 행동에 박진우 상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보안 요원들을 시켜 기자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오히려 분란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기자는 박진우의 비리 혐의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랙윙이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와 박진우가 그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박진우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은 미쳤어요. 전부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의심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민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다. 행사장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서가 과거의 동료들을 통해 확보한 박진우가 지혜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날의 사무실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진우가 지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서의 예상대로 영상의 특정 구간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보낸 기술 전문가가 그 삭제된 부분을 복원하여 이어진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진우는 쓰러진 지혜의 머리채를 잡고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진우가 그녀의 양팔을 일부러 부러뜨리려고 난폭하게 비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혜의 모습을 방관하는 잔인한 장면이 이어졌다. 이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쳐다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폭로될 수는 있어도 이토록 잔인하고 추악한 폭행 장면이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민서의 치밀한 계획과 그녀가 발굴해낸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민서와 함께 들어선 지혜가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지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영상 속 피해자인 이지혜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진우 상무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왜 제 가족을 협박하셨습니까?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하셨습니까? 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박진우는 지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찰이 출동하고 박진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민서와 지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민서와 지혜에게 달려들어
상황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민서는 조용히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저의 며느리는 그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말에 지혜는 민서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갇혀있던 어둠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민서는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한 어머니의 숭고한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다. 박진우 상무가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후 김민서 여사의 집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빗발쳤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며느리 지혜와 손주 민준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다. 지혜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양팔의 재활에 힘썼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민서는 지혜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으며 지혜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지혜는 이제 박진우의 협박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민서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과거의 악몽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민서는 지혜가 용기를 낸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며 그녀를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 격려 덕분에 지혜는 자신감을 회복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했다.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손주 민준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엄마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민서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는 다시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엄마에게 깁스에 대해 묻지 않았고 대신 엄마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그는 할머니 민서에게 할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민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민서는 민준의 순수한 말에 감동하며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아들 준호와의 관계도 변화했다. 준호는 박진우의 압박에 굴복해 아내와 어머니의 싸움을 외면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반성했다. 그는 민서와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서가 없는 자리에서 지혜에게 여보, 정말 미안했어.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라고 말하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더 이상 소심하고 회피하려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몇 달 후 지혜의 깁스가 완전히 풀리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다. 지혜는 건강하게 회복된 두 팔로 직접 요리를 했고 준호는 그런 아내의 옆에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민주는 밝은 미소로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재롱을 부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식탁은 따뜻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가 양팔에 깁스를 한 채 처음 집에 들어섰던 날, 손주 민준이가 귓속말처럼 속삭였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박진우라는 거대한 악의 권력에 맞서 싸워야 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두려움 없이 불의에 맞섰고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았다. 밝게 웃고 있는 지혜와 민준, 그리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거듭난 아들. 준호의 모습에 그녀의 입계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정의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헌신과 용기를 낸 며느리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진실을 향해 귀 기울이는 용기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